네가 뭘 알아? 저 여자는 네 아이도 아닌 걸 왜 붙잡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산모? 남자랑 도망가서 임신해온 여자야. 정시 집안에 들을 자격도 없는 애라고. 명숙의 목소리가 식은 병원 로비를 찢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우에게 꽂혔다. 시우는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지원은 얼굴이 굳은 채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다. 시우는 발끝까지 차오르는 수치심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말만 울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아기의 발목에 있던 작은 반점 하나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양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머니 명숙이 보여주신 사진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지원이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던 모습, 함께 걷는 뒷모습까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요. 시우야, 지원이가 너를 배신했어. 이 사진들 좀 봐. 내가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저렇게 놀고 있었다고. 그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지원이에게 따지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인 채로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원이도 별다른 저항 없이 서명했어요. 그때 그 여자 표정이 참 이상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 지 벌써 8년째인데 아직도 신생아들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껴요. 간호사 김혜진 씨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상태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받아들고 산모 명단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백지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지원이일까요? 아니, 동명이인이겠죠. 백지원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산모 정보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나이는 31세, 주소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살던 동네네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그 지원이일까요? 그럼 아이 아버지는 누구죠? 그때 그 남자인가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목에 태그가 달린 아기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백지원 산모 태그가 달린 아기를 찾았습니다. 정말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려고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기의 발목에 있는 작은 반점이 보였거든요. 동그랗고 갈색빛의 작은 점 같은 반점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반점,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반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씨 집안 고유의 유전 특징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코 모양이 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입술 모양도 그렇고요.
간호사 혜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아기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산모는 어떤 상태인가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내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그 여자를 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말 지원이라면요. 진료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그 아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발목에 그 반점까지요. 저 아이가 혹시 내 아들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기를 계산해 보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사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시우야,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죠.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오후 내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음은 신생아실에 가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 신생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발목의 반점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고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여자가 지원이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진들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원이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한 가지 확신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만 했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제 아들일까요? 간호사 혜진 씨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백지원 산모 오늘 퇴원 예정이에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산모 상태는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침착하게 확인만 하면 돼요. 301호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지원아, 퇴원 준비는 다 됐지?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어요. 명숙 어머니가 왜 여기에 계신 거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지원이었습니다. 시우야. 지원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셨어요. 시우야, 온 김에 잘 됐네. 지원이 퇴원하는 걸 도와줘라.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원이는 왜 여기 입원해 있는 건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가 왜 여기에? 아, 그거. 지원이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더라고. 불쌍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거야. 말이 안 됐어요. 2년 전에 어머니께서 지원이를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갑자기 도움을 준다고요?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해. 우리가 키운다고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말이 서로 맞지 않아요. 어머니는 피해가려는 듯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시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지원이 퇴원하는 걸 도와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2년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들 말이에요. 혹시 무슨 사진?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말이에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우야,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원이를 노려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시우야, 어쨌든 이 아이는 혼자 키울 수 없어.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걸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어머니, 그 아이가 혹시 제 아들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지원이 모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으셨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지원이는 이미 다른 남자아이를 낳은 거야. 하지만 아이 발목에 있는 반점이 우연의 일치다.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분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원이가 다시 말했어요. 시우야, 정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돼.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2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어머니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우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지원이 도와주고 집에 가라.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특히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 가능성을 생각하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제 어릴 적 사진과 너무 닮았거든요. 간호사 혜진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기 정말 예쁘죠?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빠를 닮았다고요? 네, 산모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지원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했다면 그 아빠는 누구일까요? 오후에 지원이가 퇴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주차장까지 따라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혹시... 시우야,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뭐 하겠니?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제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피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지원이는 차에 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우야, 꼭 나중에 연락해. 어머니가 지원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 떠나간 후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온통 미궁 속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지원이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그 아이의 반점까지. 2년 전 이혼할 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들이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분명히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어머니의 강한 통제 욕구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혹시 지원이와의 이혼도 어머니께서 의도하신 건 아닐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불안한 제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지원이를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지원이를 만날 생각으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 기록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행정팀으로 향했어요. 도연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백지원 산모 기록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백지원 산모요?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려고요?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체 과정이요. 도연 실장은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기록이 중간에 수정되어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정되었다고요? 어떻게 수정된 건가요? 처음에는 산모 양호, 자연분만 성공, 신생아 건강 상태 우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산모가 입양 의사를 밝힘으로 바뀌어 있어요. 입양 의사라니요. 지원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언제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도연 실장이 수정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수정되었네요. 그런데 뭐요? 수정한 계정이 원장님 계정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기록을 수정하셨다고요? 원장님이 직접 수정하셨어요? 네, 분명히 원장님 아이디로 접속해서 수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께서 그런 거짓 기록을 만드신 걸까요? 전산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과장이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의료 기록 수정 로그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기록 말씀이세요? 백지원 산모 기록이요. 김 과장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수정하셨네요. 원래 기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원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산모 회복 양호, 신생아 부친 불명에서 입양 의사 밝힘, 미혼모 상태로 바뀌었어요. 신생아 부친 불명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건 지원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후에 2년 전 그 사진 속 남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박세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개인 정보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그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광고 대행사였어요. 박세훈 씨 계신가요? 아, 네. 안쪽에 계세요. 박세훈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시죠? 알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세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2년 전에 백지원 씨와 찍은 사진 기억하시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세훈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명숙 원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어머니가 개입하신 일이었군요. 어떤 부탁을 하셨나요? 백지원 씨와 친해져서 같이 나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손을 잡거나 스킨십하는 모습도 찍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씨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접근했죠.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서요. 지원 씨가 동의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카페에서 갑자기 제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때 사진 기사가 찍었고요. 박세훈의 고백을 들으면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지원이는 완전히 무고했던 거네요. 왜 그런 일에 협조하셨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고 원장님께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셨어요. 얼마나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500만 원을 주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신 거였어요. 지원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요? 네, 전혀요. 오히려 저를 피하려고 하셨어요. 결혼한 사람이라면서요. 박세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키셨다고 하던가요? 며느리를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지원이를 쫓아내려고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특히 아이까지 태어났다니까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원이는 결백했어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다른 남자와 사귄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어머니의 조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정말 제 아들이겠네요.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무고한 아내를 의심하고 쫓아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모른 채 지내왔고요. 휴대폰을 꺼내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시우야? 지금?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오늘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려가신다고요? 안 되겠어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 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저녁 시간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지원이에게 말해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정면으로 맞서야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2년 전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첫마디가 사과였어요.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박세훈을 만나고 왔어. 지원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아는 거야? 응.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어머니가 조작하셨더라. 지원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알아.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지? 지원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의 아들이야. 지원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와 반드시 대화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시우야, 왔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냉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원이한테 갔다 왔지? 그래서 뭔가 알아냈니?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네요. 네, 모든 걸 알았어요. 박세훈도 만나고 왔고요.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무고한 지원이를 그렇게 몰아내다니. 무고하다고? 시우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서류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양육권 포기 각서야. 지원이가 서명하라고 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라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는 지원이가 키워야죠. 지원이가 미혼모한테 맡겨서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아이는 정씨 집안 유일한 핏줄이야. 내가 직접 키울 거야. 어머니, 지원이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제 아내였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니? 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DNA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할 필요 없어. 어쨌든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워야 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걸까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정씨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내가 재혼할 때까지 내가 키우겠다. 재혼할 때까지라고요? 제가 재혼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지원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는 상관없어. 이미 역할은 끝났어. 어머니의 말이 너무 잔혹했어요. 지원이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해요. 시우야, 넌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구나. 지원이가 혼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이에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 거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웃으셨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도 도와준다고? 이혼한 남편이? 저희가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요. 다시 결혼? 시우야, 넌 정말 순진하구나. 어머니는 소파에 다시 앉으시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지원이는 이미 끝난 관계야.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할 때야. 어머니,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정할 문제예요. 그래.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할 거니? 갑자기 병원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장이고 내가 직원이라는 걸 잊었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원에서 나가야 해. 협박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협박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정씨 집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께는 가족의 행복보다 집안의 명예와 대를 잇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요. 2년 전 그 조작된 사진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하니? 난 우리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끝내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그럼 제가 지원이와 아이를 데려가겠어요. 안 돼.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는 지원이가 친권자예요. 법정에 서면 내가 이길 자신 있어. 경제력도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거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어머니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 지금부터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도 그만두겠어요. 시우야, 정신 차려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감정적이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널 키워준 게 나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겠어요. 그럼 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 거니? 돈도 없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더니 핸드백을 챙기셨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머니야말로 후회하실 거예요. 손자를 잃게 되시니까.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할 것 같아?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며 집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제 어머니였던 분과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어머니와 모든 걸 정리했어. 어떻게 됐어? 법정에서 뵙겠다고 하시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겨야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새 직장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지원이와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지원이와 처음 만났던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요. 지원이는 병원 간호사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지원이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야근으로 피곤해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주곤 했죠. 시우야, 오늘 힘들었지? 나도 같이 있어줄게. 그 소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원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날 어머니 표정도 기억나요. 그리 밝지 않으셨거든요. 시우야, 정말 저 여자와 결혼하는 거니? 네, 어머니. 지원이를 정말 사랑해요. 좀 더 활발하고 똑똑한 여자는 없었니? 그때부터였나 봐요. 어머니께서 지원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신 게요.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꿈꿨거든요. 시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남자아이면 시준이, 여자아이면 시은이 어때? 좋아. 시준이든 시은이든 정말 사랑스럽겠다. 지원이는 아이를 갖는 것을 무척 기대했어요. 아이 용품을 미리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고 육아책을 읽으며 준비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일요일마다 어머니 댁에 인사를 갔는데 그때마다 지원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원아, 음식은 왜 이렇게 짜게 했니?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쓰겠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시우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겠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지원이는 항상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가 조용히 울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지원아,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아서 미안해. 시우야,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때 지원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지원이는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와 얘기해도 소용없었어요. 시우야, 솔직히 말해서 지원이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부족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원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기만 하면 뭐해? 사회성도 없고 말도 재미없고 어머니께서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런 애를 골랐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 후에도 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어요. 지원이가 입는 옷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셨거든요. 어느 날 지원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지원이가 임신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지원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축하보다는 걱정이 먼저였어요. 지원이는 그런 와중에도 항상 참고 견뎠어요. 저한테만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시우야, 어머니께서 싫어하시는 게 당연해. 나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시우가 날 사랑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원이는 그렇게 제 사랑만 믿고 버텨왔던 거예요. 임신 중에도 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어요. 산부인과 병원도 어머니께서 정해주셨고 태교 방법도 이래라 저래라 하셨죠. 지원아, 클래식 음악 들어야 한다고 했잖니? 네, 어머니. 매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해. 태교가 중요하거든. 지원이는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지원이는 불안해했어요. 시우야,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분명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어머니께서도 인정해 주실까? 그때 지원이 얼굴이 떠올라요. 간절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출산도 못 해보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지원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2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조작된 사진을 보고 지원이를 의심했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이게 뭐야? 사진을 내밀며 따졌을 때 지원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러워했거든요. 시우야,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날 그 남자가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이는 끝까지 해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지원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이와 아이를 지켜야겠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법정에서 싸우자고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원이가 혼자서 견뎌온 2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이제는 제가 지원이를 지킬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시우님,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전산 로그와 박세훈 씨 증언이 결정적이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하늘이랑 같이. 하늘이라는 이름이 참 예뻤어요. 제 아들의 이름이네요. 집에 가도 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응, 와. 지원이가 살고 있는 곳은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아기 용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하늘이를 안고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안녕, 하늘아.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하늘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저와 닮았더라고요. 안아볼래? 지원이가 하늘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처음 안아보는 제 아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쉬웠거든요. 시우야, 무슨 얘기하려고 왔어?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증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호텔 CCTV 영상, 박세훈의 녹취록, 병원 전산 수정 로그까지. 지원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다 찾아낸 거야? 응.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나와 있어. 서류를 보여주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이건 호텔 CCTV야. 박세훈이 혼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박세훈의 녹취록이야. 어머니가 500만 원을 주고 시킨 일이라고 자백했어. 정말로?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전산 기록이야. 어머니가 직접 수정한 흔적이 다 남아 있어. 지원이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우야, 나는 정말 알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바보였어. 하늘이를 지원이에게 돌려주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원아, 정말 미안해. 시우야, 일어나. 아니야. 이렇게라도 사과해야겠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쌓인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나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 말만 믿고 널 의심했어. 시우야, 내가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 난 뭘 했니? 정말 미안해. 지원이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늘이 아빠 역할도 못했잖아. 일어서서 지원이를 안았어요. 2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어떻게 할까? 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시우야, 많은 게 바뀌었어. 나도 많이 힘들었고.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가 있잖아.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야? 법정에서 싸울 거야. 이제 우리가 이기는 쪽이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물론이야. 증거가 다 있잖아.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를 다시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그럼 하늘이는? 우리가 키우는 거지. 당연하잖아. 지원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시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고마워해야지. 혼자서 하늘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하늘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하늘이를 보니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지원아, 우리 이제 한 팀이야. 한 팀? 응.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팀 말이야. 지원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한 팀이야.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우야, 지원이 만났다며? 네, 만났어요.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어머니,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요. 증거? 박세훈의 자백, 병원 전산 기록, CCTV까지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법정에서는 내가 이길 거야.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비교하면 말이야. 어머니,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어머니의 신뢰도 문제가 될 거예요. 병원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협박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우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아와라. 안 돼요. 이제 늦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원이에게 돌아갔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응.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확신해? 물론이야. 이제 모든 카드가 우리 손에 있어. 지원이가 하늘이를 재우며 말했어요. 시우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 하늘이를 보니 제가 닮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아빠가 되어야겠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지원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법정에서 어머니와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우리 편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김민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지원이도 함께 왔습니다.
하늘이는 지원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정시우님, 백지원님, 오늘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먼저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위탁 무효 청구도 함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원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증거가 탄탄하니까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니 생각보다 길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기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이희철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큰 변호사를 고용하셨나 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지원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중간중간 울어서 지원이가 수유를 해야 했어요. 시우야, 미안해. 아직 수유 중이라서. 미안하긴 뭘. 당연한 거지. 하늘이가 젖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아들이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원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 응. 특히 밤에 올 때는 정말 막막했어.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후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어요. 동료 의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시우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원장님과 문제가 있었나? 뭐 그런 셈이죠.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곧 법정에서 만날 텐데 미리 소문이 나면 안 좋으니까요. 어머니의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연 실장이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결정했어요.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병원을 나서면서 8년 동안 일했던 곳을 돌아봤어요.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지원이 집을 찾아갔어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거든요. 뭐야, 이거? 산후조리용 미역국이야. 내가 직접 끓였어. 시우가? 지원이가 놀라며 웃었어요. 응.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산후조리에 미역국이 좋다고 하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같이 미역국을 먹으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했어요. 시우야, 병원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이미 사직서 냈어.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병원을 알아볼 거야. 일단은 내 적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일인데 당연한 거지. 하늘이가 울기 시작하자 지원이가 안아 올렸어요. 아, 기저귀 갈 시간이네. 내가 해볼까? 정말? 응. 아빠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처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시우야, 정말 잘하네. 그치? 타고난 아빠인가 봐. 그날 밤 지원이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소파에서 잤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하늘이가 울자 지원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 응. 아빠 수업 중이야. 하늘이를 안고 달래주니 다시 잠들었어요. 제품에서 잠드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우야, 사직서 냈다며? 네. 정말 그럴 거야? 마지막 기회야.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준비는 다 됐어. 저희도 준비됐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법정에서 보자고 하시네. 무섭지 않아? 조금.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오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시우님 상대 측에서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조정이요? 네. 법정에 가지 말고 서로 합의하자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인가요? 정시우님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양육비는 정명숙 원장님이 부담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됐어요. 어머니께서 여전히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이었거든요. 거절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끝까지 가겠어요. 지원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니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다행이야. 조정에 응하면 또 복잡해질 뻔했네. 응. 이제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거야. 저녁에 하늘이를 목욕시켜줬어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지원이가 도와줬죠. 시우야, 정말 아빠 같아. 당연하지. 진짜 아빠인데. 하늘이가 물놀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지원아,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밤에 하늘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원이가 잠든 하늘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응, 완전한 가족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거예요. 법정 준비도 해야 하고 새 직장도 알아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지원이와 하늘이가 있으니까요. 지원아, 고마워. 끝까지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어요. 친생자 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청구 두 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지원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공동 원고가 되셨습니다. 공동 원고요? 지원이가 물어봤어요. 네, 두 분이 함께 하늘이 군의 친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거죠. 서류에 적힌 공동 원고라는 글자가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 팀이 된 거네요. 앞으로의 싸움이 길고 힘들 텐데 끝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지원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시우야,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어?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어머님과 완전히 원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때? 가족이 더 소중하잖아. 지원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시우야, 솔직히 말할게. 뭘?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연해.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어.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유모차 속 하늘이가 눈을 뜨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동자가 참 예뻤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하늘이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새로 구한 직장은 강북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급여는 예전보다 적었지만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정시우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사를 건네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퇴근 후 지원이 집에 들렀어요. 요즘 매일 들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뭐 해줄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저녁을 해주고 하늘이 목욕도 시켜줬어요.
이제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시우야, 정말 달라졌네. 뭐가? 예전엔 집안일 하나도 안 했잖아. 그때는 몰랐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원이가 하늘이를 재우며 말했어요. 시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우리 말이야. 소송이 끝나면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응. 하늘이가 우선이야. 그날 밤 지원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우야, 고마워. 뭐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합의 제안이 왔어. 이번엔 뭐래? 양육비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해. 거절하자. 지원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실해? 응. 돈 문제가 아니야. 그날 저녁 하늘이를 안고 있는 지원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지원아. 응? 우리가 이길 거야. 반드시. 그래.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야. 지원이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우린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늘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록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진실과 사랑이 우리 편이니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아직 찍지 못한 사진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우, 지원, 하늘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견뎌낼 거예요. 하늘이를 위해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